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섹터 담당하고 있는 유재선입니다. 보시다시피 제목은 규제와 현실 사이고요. 규제에 대해 먼저 좀 이해를 좀 갖추고 나서 현실적으로 어떤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팩터들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개별 시장 참여자별로 약간 해석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틸리티 산업을 규제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규제라는 게 어떤 것을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어떤 산업의 특성상 한번 인프라가 투자가 되면은 다른 사업자들이 사실 쉽게 진입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배타성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소수의 사업자들이 독점 혹은 과점을 쉽게 형성하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도, 도로, 가스, 전력 같은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고요. 근데 이 규제라는 게 이 개별 사업자들이 단순하게 요금을 자기 맘대로 올려서 초과 수익을 얻게 하는 걸 못하는 억제를 한다 라는 컨셉보다는 이 사업자들도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는다 라는 컨셉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적정 투자 보수입니다.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개념인데요. 정의를 좀 말씀드리면은 공공 서비스를 생산, 공급하기 위해 공유하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입니다. 좀 단어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. 핵심 포인트는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입니다. 여기서 이제 유효한 자산과 적정한 이 어떤 두 가지 키워드가 이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섹터 수익의 가장 핵심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밑에 표를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를 예로 들어놨는데요. 이 적정 투자 보수라는 거는 사실상 이론상으로 순이익에 수렴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어떤 적정 투자 보수를 알므로써 가스공사가 갖게 되는 고유한 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요. 이 규모의 배당 성향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유틸리티 미덕인 배당, 안정적인 실적 이런 것들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의의 네 번째 줄에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에 이제 두 가지를 쪼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먼저 유효한 자산입니다. 밑에 표에 보시는 요금기저라는 항목이 유효한 자산이라는 그 어떤 개념의 수치가 되겠고요. 그리고 적정한 이라는 개념은 두 번째 줄에 있는 세후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세후 적정 투자 보수고요. 이게 이론상 순이익에 수렴하는 숫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요금 기저입니다. 적정 투자 보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 양적인 개념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. 정의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. 영업용 순자산이고요. 구성 항목들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.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산, 가동 설비, 무형 보장 자산, 기타 등등으로 좀 구성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 유형 자산인 것에 더해서 일부 운전자분도 포함이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가스공사의 밑에서 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원료비, 이게 천연가스 재고 항목이 되겠죠.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원자재다 보니까 가격을 평가할 때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추이를 좀 어느 정도 동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스 요금이 올랐다, 비싸졌다 라고 하는 시기에는 이 운전자금의 원료비 항목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. 반대로 가스 가격이 낮아진다 하면은 운전자금 항목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. 이런 어떤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다 유형자산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의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투자비와 감가상각비의 변화가 이 요금기저의 증감을 결정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어떤 가스공사가 영유하고 있는 국내의 도시가스 혹은 발전용 가스, 도매사업 이쪽 영역의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투자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. 그러면 가스공사가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이 요금기저는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.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의 도시가스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90% 이상으로 높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비와
감가상각비가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좀 정체된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금 가스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증은 하는 국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대부분의 변동 요인은 아까 설명드렸던 운전 자금에 있는 원료비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것은 양을 결정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세후 적정 투자 보수율입니다. 이 투자 보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개념 중에 두 번째 요소고요.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제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위험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어떤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중평균 자본 비용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 비용 COE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 DOE 이 두 가지를 숫자를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고요. COE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있는 지표다 보니까 100%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보수를 산정할 때 리스크 프리 레이트,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을 국고채 5년 금리 연간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.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.59인데요. 작년에 이제 국고채 5년물 금리 평균, 연간 평균이 요 숫자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직전 연도 연간 평균을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이제 베타인데요.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코스피 대비 가스공사의 주가의 변동성, 결국 이제 일평균 베타를 사용을 하는데요. 5년 일평균 베타라는 좀 추정치를 씁니다. 이게 약간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스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도시가스업의 내재된 리스크를 가스공사의 주가 변동성으로 대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 도매 사업의 리스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베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은 6으로 고정된 상수입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. 타인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가스공사의 차입금 추이라든지 시중금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자본 구성비와 함께 고려를 했을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요.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보다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금기죠. 그리고 투자 보수율, 요 곱이 이제 적정 투자 보수를 결정짓는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두 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신다면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실상 뭐 거의 대부분의 유틸리티 기업들의 수익 추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사업이 독점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영역에서의 개별 사업자들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네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 기회비용들, 이 사업자들이 땅 파고 장사할 수는 없습니다. 뭐 개별 기업들이 공기업이라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희생을 좀 강요당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자들 모두 적정한 가격, 시장에서 합의된 가격만큼 재화를 공급을 하고 합의된 수준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 적정 투자 보수 그리고 이 유틸리티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수익의 추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어서 이제 가스 시장에 대해서 주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짚는 자리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